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발음을 팬텀 퍼널이라고 해주셨는데 우선은 이게 뭔 회사인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창업을 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팬텀 오페라라는 극장을 차렸나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서 방금도 이제 명확한 아나운서께서 발음을 못할 정도로 회사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팬덤, 여러분의 팬덤을 만들어드리는 퍼널을 만들어드리는 회사,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을 해드리는 회사이고, 오늘 소매업체에서의 챗GPT 활용법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거시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조금 여러분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이 팬덤 퍼널을 한 달 전에 만든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시뻘겋습니다. 네, 저는 장중호 대표님과 비슷하게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석사로 인공지능을 하고 17년간 개발자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케팅의 구루인 필립 코틀러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이 저랑 아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책을 읽고 감동이 몰려와서 마케터로 전향을 한 다음에 12년 정도 다양한 회사의 CMO를 했습니다. 제가 CMO를 했던 곳은 존슨앤존슨이라는 글로벌 소비재 헬스케어 회사에서 했고요. 롯데 쇼핑에서 했었고, BJF 리테일에서 했었고, 또 뷰티 업계에서 했었고, 최근에는 어센트 코리아라고 해서 데이터 기반의 자연유입을 시켜주는 마케팅 컨설팅 회사에 있다가 이제 팬덤 퍼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들 챗GPT 하는데 이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하실 텐데, 저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요거 두 가지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93년부터 심지어 89학번이니까 89년도부터 컴퓨터를 전공했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 챗GPT가 마치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다, NFT다, 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아주 이제 간과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스마트폰의 혁명이 일어난 거와 거의 버금가거나 훨씬 더 뛰어넘는 엄청난 산업계의 변혁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인간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 이전에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고찰을 해보시면 스마트폰이라는 이 판때기를 가지고 우리가 터치 기반으로 인터랙트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제 남편은 손가락이 되게 굵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데를 자꾸 터치하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손가락 기반으로 터치하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한 인터랙티브가 바로 대화입니다. 이 챗GPT가 대화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 시장을 열었다는 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비트코인이나 NFT 같은 하나의 기술 패드, 물론 그게 기술 패드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스마트폰의 10배에 버금나는 엄청난 변혁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인터페이스의 변화 말고 또 하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93년부터 인공지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인공지능은 룰 베이스였어요. 그래서 룰을 코딩을 하고 로직을 코딩한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띠리리릭 하고 결과가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챗GPT는 무슨 AI죠? 생성형. 이 생성형이라는 거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냥 AI가 아니라 물론 딥러닝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생성이라는 게 이 시장에서의 또 하나의 싱귤러리티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생성이 이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는데 크리에이티브해요. 생성을 해요. 뭐랑 비슷해지죠? 인간과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의 AI의 액세서빌리티가 떨어졌던 거는 너무 딱딱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기술중심적으로 나랑 정말 상관이 없는 AI였는데 인터랙티브한 가장 인간이 어릴 때부터 했던 엄마와의 대화, 이런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기술을 너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유통이나 소매업에 있는 우리 입장에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생기셨나요? 왜냐하면 AI라는 게 들어오는 순간 이건 나랑 상관이 없어, 되게 먼 얘기야 라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 AI가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굉장히 말랑말랑한 형태로 이미 와 있다. 이거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엄청난 변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오늘은 꼭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매업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생기는 기회는 무엇일까요? 이 장표를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 주최 측에 아예 PDF로 드릴 테니까 이거 찍으시면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집중을 못 하시더라고요. 전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핵심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제가 이제 PDF 드렸죠? 다 오늘 오신 분들, 혹시 등록하신 분들 드렸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를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다. 이거 맨날 듣던 얘기인데 뭐가 다를까? 대화형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생성 크리에이티브하다. 대화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옛날에 정해진 인터페이스에서는 잘못 찍거나 이러면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고객과 인터랙티브한 인터페이스에 이 챗봇을 장착한 거와 안 한 거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그때부터 얘를 그냥 기술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맥락을 이해시키는 AI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 파악이 훨씬 쉬워졌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상대방의 맥락을, 의도를 알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그 사람 맥락 기반으로 반응이 좀 더 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맥락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사례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렉사라는 그 아마존의 그 스피커폰이 여러분의 밑에 비서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옛날에 이랬던 거예요. 쿠션 좀 주문해 줘 라고 한 거예요. 쿠션, 여기 말하는 이제 얼굴 쿠션 말고 등에 받치는 쿠션. 그럼 알렉사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인터페이스는 쿠션 주문해 줘 하면 어떡하죠? 쫙 나오죠. 빨간 쿠션, 노란 쿠션, 네모난 쿠션, 동그란 쿠션 막 나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인터랙티브한 대화형의 인터페이스가 생겼다는 거는 얘가 한 번 더 질문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여러분이 얘기를 해요. 허리가 아파서. 그럼 쿠션이 정답일까요? 어떤 정답이 있죠? 칼슘제를 사줄 수도 있고, 허리 운동을 시킬 수도 있고, 음악을 들려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원하는 니즈와 원치에 좀 더 본질적인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제안 오퍼 자체가, 옛날에는 쿠션 그러면 막 쿠션이 100개가 나와요. 이 중에서 당신이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원하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는 대화를 한다는 건 무슨 용도에서요? 왜 필요하시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그 Y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잖아. 그러면 다른 제안이 뭐가 되죠? 좀 더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소비자의 그 맥락, 겉으로는 쿠션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진짜 본질적인 니즈와 원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한테 제공해 주신 서비스가 훨씬 더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쿠션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뭘 제공해 줄 수 있죠? 공감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허리가 아프시군요. 이거 요새 무리를 하셨나 봐요. 좀 쉬세요. 이런 음악 어떠세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상품까지도 제안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감 기반의 대화가 가능하고 여기에 크리에이티브한 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아까 인간과 같이 이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그 다음 맥락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방금 전에 쿠션이라고 했을 때 쭈르륵 보여줬던 그 유통보다 뭔가 나의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소매업체나 유통업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두 번째, 그래서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다른 옵션들도 가능해진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자, 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동안에 저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엄청난 간극이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걸 제공해 줄 만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것만 푸시하는 형태로 제공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래, 넌 공급자야, 넌 나한테 물건 팔려고 하는 애지,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처럼 인터랙티브하게 가장 편리한 인터페이스로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맥락을 파악하는 대화를 시작하고 그게 그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로 쌓인다. 그럼 우리는 그 기업이 생산자와 공급자 간에
제공하는 유통업체와 소비자 간의 간극이 좁아지는 거예요. 본원적인 경쟁력이 강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고 내가 여기에서 안의 데이터랑 결합했을 때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근원적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를 인브레이스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동안에 AI가 너무 비쌌어요. 비싸서 도저히 인간스럽게 비슷하게 하는 지능을 가진 AI는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픈 AI와 뭐 구글부터 엄청난 경쟁이 붙었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쉽게 범용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쉬워지고 저렴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가 온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인브레이스해서 우리 회사의 고객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오퍼에 대한 재단장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엄청난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잘 캐내고 내가 제안하는 오퍼를 그들을 맞춤형으로 해주면서 이게 회사의 근원적인 경쟁력으로 축적이 돼요. 그럼 고객의 만족이 증가되겠죠. 사실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게 없어요. 이제는 다 똑같아요. 내가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데 이 펑셔널리티 관점에서는 다 똑같단 말이죠. 근데 얘가 내가 왜 이걸 찾는지, 내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내가 답답한 게 무엇인지를 공감 기반의 대화로 크리에이티브하게 해준다는 거는 엄청난 그 기업의 브랜드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브랜드 하시면서 무슨 말인지 감이 안 하실 수가 있는데 브랜드의 핵심은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에요. 뭔가 얘가 지금 하는 게 공급자로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애구나라고 포지셔닝 되는 순간 여러분의 브랜딩이 완성이 되고 고객이 결과적으로 펑션을 받지 못해도 그 중간 과정에 그 프로세스 상에서 이 회사랑 어태치먼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챗GPT가 가져온 소매업계, 그다음 유통업계의 큰 변화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돌아가셔서 이 챗GPT라는 굉장히 범용화된 이 AI, 누구나 쓸 수 있는 물처럼 마실 수 있는 AI를 내가 어떻게 접목해 볼 수 있을까 논의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걸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상상하시는 건 다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뛰쳐나와서 팬덤 퍼널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챗GPT로 여러분의 브랜딩을 만들어 드리는 회사예요. 그걸 했던 이유가 옛날에 93년도에 룰베이스 인공지능 개발자였던 저 입장에서는 정말 눈이 뒤집어질 노릇이거든요. 너무나 똑똑한 AI가 누구나 쓸 수 있는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심장이 두근거려서 회사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업거리로 들고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시장조사. 시장조사? 무슨 말이지? 자,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바드, 빙챗, 챗GPT, 리튼에 가셔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시장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던져보세요. 4명의 인공지능 사총사의 답변을 보시면서 분석해 보세요. 이거 어려우시면 제가 마지막에 QR코드를 올려놨거든요. 거기 오시면 하나하나 프롬프트를 어떻게 던지는지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한테 무료로 드릴 거예요. 우선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나는 뭐뭐를 파는 업체야. 내 입장에서 우리 고객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런 분들이 최근에 원하는 게 뭐야? 이런 부분에 요새 고민은 뭐야? 이런 부분에 가장 성장성 있는 시장은 얼마야?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타겟팅해야 될 세그먼트는 뭐야? 뭐든지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기초조사로 했을 때 여러분 최근에 뭐 할루시네이션 하면서 AI가 거짓말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또 극도로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써보시면 물론 얘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 정도는 옥석을 가려내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만 살짝 걷어내고 보면 정말 많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바로 전에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백년화편이라는 명품 떡집이 저희 고객사였어요. 근데 저희가 자연유입을 해주는 회사다 보니까 그 백년화편의 커머스 몰로 사람들이 미친 듯이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생일떡, 명절떡에 대해서는 다 오케이 됐어요. 이 회사가 욕심이 생겼어요. 생일날, 명절날, 100일날만 먹는 떡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일상 간식으로 아예 프레임을 바꾸고 싶어 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제가 떡의 전문가가 아니죠. 전 떡을 좋아하긴 하지만 떡 시장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3시간 만에 이 시장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빙챗으로요. 어떻게 했냐면
그 백년화편의 밥알 찹쌀떡의 이미지를 올리면서 얘랑 비슷한 떡 찾아줘. 이 플레이어들의 업종 현황을 알려줘. 이 플레이어들의 주로 오는 타겟이 누구야? 이 떡들의 고객의 기본적인 후기는 어떻게 돼? 이 떡과 이 떡의 경쟁은 어떻게 돼? 분석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시장조사 보고서가 3시간 만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떡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바로 그 백년화편 대표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근데 백년화편 대표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떡만 몇십 년 하신 분 입장에서 본인의 경쟁사가 누군지, 이런 떡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떡을 일상 간식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고객에 어떤 맥락에서 제공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창의적이고 구체화돼서 제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지금 일상 간식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넣냐에 따라서 정말 얘가 천재적인 시장조사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인공지능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 프롬프트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자책 다운로드 받고 나면 여러분들께 프롬프트 엔지니어 되기라는 커뮤니티로 원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인공지능을 연주하는 여러분의 피아노, 건반을 여러분이 300개짜리로 하느냐, 그냥 2개 높은 고음 저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이 들려주는 답변의 디테일이 너무 달라집니다. 그 정말 300개, 3000개의 건반을 가지고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와 그냥 높은 거 하나, 낮은 거 하나 2개 가지고 실로폰으로 하는 사람의 그 결과물이 너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의 상세한 조건값이나 문장을 통해서 엄청 미세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요청하는 것만큼 굉장히 명확한 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이 챗GPT의 정말 중요한 포텐셜이에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시간 너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업에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 마케팅. 자, 여기 놀랐습니다. 여러분 컨텐츠 만드셔야 되죠? 랜딩 페이지 만드셔야 되죠? 광고 시합 만드셔야 되죠? 저 이거 다 챗GPT로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텐데, 제가 QR 밑에 보면 제 유튜브가 있거든요. 유튜브 동영상 다 AI로 만들어요. 제가 주제만 정해주면요, 스크립트 써주고 그 스크립트에 맞는 동영상을 얘가 가져오고요, 그걸 기반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고, 또 그게 이제 막 로봇 목소리가 나오면 제 유튜브 구독자들 싫어하잖아요. 제 목소리로 학습해서 그걸로 더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 컨텐츠 만드는데 정말 10분도 안 걸립니다. 물론 기본적인 주제는 제가 던져줬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컨텐츠 만드는데 옛날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비싸게 에이전시를 썼어야 됐잖아요. 여러분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디자인, 기획, 실질적으로 생성까지. 그리고 최근에 삼성생명에서 AI 광고 나온 거 아시죠? 삼성생명 그거 보셨나요? 정말 사람과 비슷하게 그냥 시나리오만, 기획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약간 2만 원 정도만 주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팬덤 퍼널이라는 회사를 만든 게 여러분이 1인 기업을 하시기에 너무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개발자도 코딩해주죠. 그 다음에 컨텐츠도 만들어주죠. 내가 기획만 갖고 있으면 개발 부서, 마케팅 부서, 세일즈 부서 없이 여러분이 혼자서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1인 기업이 엄청 많아지겠구나, 이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팬덤을 구축하는 퍼널 회사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고객 응대, 여러분 챗봇 그 플러그인으로 여러분만의 산업에서의 챗봇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와인을 판매한다 그러면 와인에 대한 기초 여러분이 웹사이트 데이터를 넣어서 와인 관련해서 응대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비용 전혀 들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뎁스 있는 질문을 하려면 챗봇에 대해서 유료로 약간의 API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몇 가지 질문만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챗봇을 설치하는 거 정말 10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항상 묻는 Q&A를 이 AI 챗봇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계에 커스터마이즈해서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답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재고 관리. 이 재고 관리도 왜 챗봇으로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가맹점을 하실 때 좀 이따 GS 사례가 나오는데, 가맹점 주가 재고 관리라던가 판매에 대해서 넣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약간 엑셀과 비슷한 그런 인터페이스 넣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많이 안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GS25 같은 경우에 너무 스마트하게 굉장히 쉬운 대화형으로 점주들이 재고 관리라던가 현재 매장 현황을 쉽게 입력하게 하면서 엄청나게 똑똑한 AI의 지원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판매 예측이나 재고 관리 업무가 훨씬 더 효율화되죠. 왜? 점주들이 더 많은 정보를 넣으니까. 옛날에 제가 CEO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점주가 여성일 때는 담배 판매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고객이 와서 암호처럼 얘기하는 담배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점주가 여성이거나 이러면 그 매장에 잘 안 와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근데 점주가 남성이거나 담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여도가 높은 분은 그냥 눈만 봐도 대충 어떤 담배인지 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맥락 기반으로 재고라던가 고객 응대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챗봇 기반으로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서 그 매장에서의 특성이 더 쉽게 본사에서는 취합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매장 운영도 최적화할 수 있죠. 레이아웃도 바뀌는 부분도 이제 챗봇이나 이러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도구가 훨씬 편안하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다음 가격에 대해서도 지금 얘가 학습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 시장에서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레인지에 있는지, 그다음 경쟁사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웹사이트 크롤링에 오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격대가 얼마나 적정한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물류 배송 최적화, 이런 부분에 아까 말한 그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 단계의 프로세스에서 잃어버렸던 데이터들이 보강되면서 훨씬 더 매끄럽게 우리 밸류 체인을 완성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인터페이스한 기반으로 이분들의 세분화가 훨씬 더 맥락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데모그래픽이라던가 구매 데이터 기반으로밖에 세분화가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톤 앤 매너,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단어, 이 사람들이 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 데이터로 취합이 되면서 훨씬 고객 중심으로 맞춤형 세그멘테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거 쿠션, 근데 이 사람들이 허리 아파서 그럼 신규 상품으로 뭘 해야 되죠? 쿠션이 아니라 허리 아픈 고객이 많아지면 다른 상품을 소싱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규 상품을 소싱을 여러분 중심으로 했던 게 시장의 니즈 기반으로 빠르게 대응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구현, 무인 매장도 훨씬 인터페이스가 편안하게 대화식으로 되다 보니까 최근에 다 키오스크 기반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안에서 챗봇을 넣어서 그냥 화면 안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인터랙티브하게 되면 우리가 고객의 동선, 고객이 약간 헤매는 부분, 이런 걸 파악해서 훨씬 더 높은 경험의 매장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고요? 한번 보자고요. 자, 현대백화점은 AI 신입사원 루이스한테 그냥 마케팅, 카피라이팅 업무를 시켜버렸어요. 현대백화점의 브랜드의 페르소나에 맞게끔 3년 동안 가장 잘 워킹했던 카피라이팅을 학습시켜서 그런 톤앤 매너로 카피라이팅을 생산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마케팅 전문가가 머리 뜯으면서 했던 카피라이팅 2주 이상 걸렸던 게 3-4시간으로 단축이 된 거죠. 자, 이게 되고 나면 뭘 할 수 있죠? 왜 마케팅 카피라이팅만 해요? 이커머스도 할 수 있죠. 직접 구매를 일으키는 제품 상세 페이지, 프로모션 페이지,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컨텐츠를 기획하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현대 ITN이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 부서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 그룹 전체로 확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S25에 KT랑 진행했던 사례인데, 기존의 가맹점 대사함의 점주들이 IT에 굉장히 리터러시가 높은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 거를 그분들이 점포에 대한 매장 진열이라던가 물류 조회라던가 업무 지식,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해피콜은 이런 분들한테 해피콜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다 요 그 챗봇 진의를 통해서 설치해서 이런 부분이 훨씬 수월해졌다라고 해서 만족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롯데홈쇼핑,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인간, AI 인간이에요. AI 인간이니까 스캔들 날 이유도 없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푸석푸석 할 이유도 없고, 또 신기하게도 라이브 커머스 첫 방송에서 25분 만에 상품을 완판시켰어요. 말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라이브 커머스 정식 진행자로 나오고, 더 나아가선 얘를 키워서 만능 엔터테인먼트로 키우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예인한테 비싼 돈 주지 않고 우리만의 컨셉과 정체성을 가진 AI 쇼호스트를 하나 가져간 거죠. 왜냐하면 쇼호스트가 또 어느 날 약간 고객들이 싫어하면 약간 좀 매출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G마켓 같은 경우에 초계나 상품 추천이라고 해서 요거를 고객이 들어와서 모바일 앱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인터랙티브하는 걸 기반으로 초계이나 맞춤형으로 해줬는데 사람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추천할 때 썼던 데이터 중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된 거죠. 고객이 최근에 구매하거나 구경하거나 검색한 거나 특정 상품 페이지 체류 시간 등을 분석하고 챗봇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 남긴 흔적들 이런 것 같이 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또 이제 트렌비라고 하는 명품 이제 물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이 명품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중요한데 이 트렌비 안에 명품 감정사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아주 초벌로 명품을 감정할 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마르스라고 하는 애가 기초 감정을 끝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 명품이 진품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본 보고서를 주고 나면 인간 명품 감정사는 그거를 가지고 빠르게 2차 감정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1차 감정을 하는 마르스한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주면서 얘가 굉장히 완성된 형태로 감정 상태를 꺼내놓게 한 거죠. 이렇게 되고 향후에는 이미지 인식 기술까지 도입을 해서 이제 명품에 대해서 진품 가품에 대한 걱정은 덜어버려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명확하게 걸러줄게라는 브랜딩까지 완성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제가 1인 기업을 하면서 온갖 고객도 상담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마케팅 컨텐츠도 만드는데 생산성이 말도 못하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엄청 올라가고 이렇게 빠르게 고객과 대화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고객과 대화한 이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다 보면 얘가 막 지어내고 3000% 빠지기도 하고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4명을 쓰셔야 돼요. 바드, 챗GPT, 빙챗, 리튼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4명의 천재 마케터의 도움을 받아서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는 크리에이티브 하긴 한데 진짜 말랑말랑한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감정 교감까지는 아직은 어렵죠. 그리고 여전히 항상 나오는 거 우리 데이터를 어디까지 넣어야 돼?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AI와 인간 간의 어떤 경계를 활용해야 돼? 이런 부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는 챗GPT를 보면서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우유 마시듯이 양치하듯이 우리 옆에 와 있구나. 저는 챗GPT 5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멀티모달이 되면요. 지금은 말만 하거나 이미지 생성하는 게 각각의 AI, 생성 AI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지만 이제 멀티모달이 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간에서 이동하면서 받아들이는 오감 있죠? 이 오감에 대해서 통일적인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정말 놀라울 만한 그러한 저는 챗GPT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어세서빌리티가 있을 때 바로바로 활용해 보시는 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부에서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공개할 건지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인간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이 우리 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쓰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잘 쓰지 않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직원들을 인공지능을 좀 더 잘 쓸 수 있는 리터러시를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챗GPT라는 굉장히 편안한 도구를 빠르게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에코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게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업계 전체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셔야 되고 미래 소비자 세대를 고려해서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챗GPT와 논의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수익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정교한 개인화 경험을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챗GPT 프롬프트가 담긴 전자책이에요. 이거를 다운 받으시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챗GPT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SEO가 아니라 SEO는 검색이 여러분의 가는 경로를 얘가 컨트롤러를 하면서 검색 엔진이 여러분의 매장으로 사람을 유입시켰다면 이제는 챗GPT 엔진의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매장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회사의 오리지널리티 컨텐츠를 빨리 많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 대한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챗GPT는 생성 AI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한 음식을 먹고 그걸 가지고 요약을 해서 생성을 해냅니다. 얘가 먹는 먹잇감에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웹사이트, 개인 브랜드에 대해서 컨텐츠를 여러분만의 오리지널리티로 굉장히 빨리 만드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아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제가 유튜브로 생성한 컨텐츠를 보실 거예요. 이 목소리 그대로 제가 10분 안에 컨텐츠를 동영상을 만든 거를 예시로 보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회사의 유튜브 채널, 개인 유튜브 채널에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